2011년 5월 미국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은행 직원에게 돈을 담으라고 했지만 돈을 담을 가방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깜빡하고 그냥 온 거죠. 가방이 없던 강도는 은행을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강도가 나가자마자 은행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강도는 검거되었습니다. 범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처럼 황당한 범죄가 가끔씩 우리를 웃게 해주는데요. 서치워즈 이번 주 주제 황당한 범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치워즈 이번 주 MC를 맡은 문프로입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은 왕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황당한 범죄들이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울산과 충북 음성 지역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기사들 보셨죠? 일명 그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 두 분 계셨는데 또 울산은 남성분이고 음성은 여성분이더라고요. 근데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 않나요? 기존에도 가끔씩 들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좀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한 건만 일어나도 실검에 막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에 한 2, 3일 사이에 걸쳐서 두 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 순위에서 울산 터미네이터를 키워드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 황당한 범죄들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주제만 들어도 내용이 오늘 되게 웃길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 발표자는 민바님이죠? 네, 저 민바가 가지고 온 사건은 오늘 문프로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사건과 좀 비슷한 황당한 사건인데요. 2017년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진 약탈 사건입니다. 이 약탈 사건은 아르헨티나의 영화 감독인 아구스틴 토스카노의 영화 오토바이 날치기라는 제목의 그 영화가 촬영되고 있던 촬영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되게 오래된 영화 같은데 언제 영화예요? 이게 2017년에 촬영 중인. 되게 최신 영화인데 제목이 좀 범죄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아니고 영화를 촬영하다가 범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범죄 내용의 영화기는 해요. 근데 이 영화의 약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씬을 한참 찍고 있는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마트를 배경으로 약탈이 발생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남자가 잠깐 서서 분위기를 살피더니 바로 상황 판단이 끝났다는 듯 마트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온수기를 들고 나왔어요. 온숙이야? 온수기? 예, 온수기. 마트에 있던 음, 온수기. 뭐 그런 걸 훔쳐? 근데 촬영팀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온수기를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그 촬영팀이 그냥 그 남자를 보고만 있었대요. 이게 뭔 일일까 이러면서. 가져가는 건 인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음, 음, 가져가서 음. 몰랐던 게 아니고? 가져가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황당하니까 일단은 그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감독이 컷을 하더라도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가스난로를 번쩍 들고 나왔대요. 아, 집이 엄청 추운가 본데? 네. 그리고 이 난로를 그 들고 나갔던 남자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제 담요를 들고 나왔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이 음,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음. 모르겠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마트 직원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네.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막 카메라도 엄청 많고 막 그럴 텐데 그니까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그걸 갖고 나올 생각을 했지? 촬영팀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세 번째로 이제 이 남자가 물건을 훔치니까 아, 도둑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촬영팀이. 근데 이제 붙잡힌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진짜 약탈 사태가 난 줄 알았다고. 아, 아, 영화 이게 장면을 영화 보고, 촬영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진짜로 약탈 사태가 벌어진 줄 알았나 봐요. 아, 다른 사람들이 약탈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도 같이. 그래서 자기는 진짜 약탈 사태가 난 줄 알았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결국 촬영팀이 경찰에 넘겼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이 남자의 약탈 장면이 고스란히 다 찍혔고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배우들이 연기를 엄청 잘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여러분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알죠. 알죠, 예, 알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건데 송강호 씨가 노래를 좋아하는 그 드라마. 맞아, 맞아. 최불암 선생님 나오고. 맞아. 그 살인의 추억에서도 송강호 배우랑 그 향수기로 유명한 그 박노식 배우가 같이 경찰서에서 짜장면 먹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1971년부터 방영해서 1989년까지 거의 880부작 정도 되는 엄청 오래 방송한 드라마인데요. 880부작. 그 당시에는 최고 시청률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아주 인기 있는 와, 드라마였대요. 한국의 콜롬보인 최보람 형사가 범죄를 해결하는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촬영할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대문 소매치기를 소재로 검거 장면을 찍고 있었는데 한 소매치기가 최보람을 진짜 경찰로 오해하고 도망치다가 최보람이 끝까지 쫓아가서 실제로 잡아버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잡았어요? 최불암 씨가요? 예, 실제로 잡았대요. 와, 그리고 방송국으로 범죄자가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는 등 뭐 당시 수사반장이 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때는 수사반장을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 사람들이 일어난 나와서. 제 기억에는 음, 어렸을 때부터 최불암 아저씨가 이미 늙어 계셔서 어, 그분이 잡았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아, 최불암 아저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왜 새벽에 TV 틀어놓으면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옛날 드라마들 보여줄 때 있잖아요. 전원일기 네. 네, 같은 거? 전원일기를 보는데 예, 예, 최불암 아저씨가 그때는 그런 개념이 예. 없었으니까 방에서 아기가 자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그 담배 장면은 모자이크로 다 나오는 거죠. 요새 드라마는 아예 담배 장면을 안 찍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전원 일기를 보여줄 때, 제가 봤을 때 모자이크로 나왔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새 뭐 영화들도 다 예, 모자이크 예, 처리하던데. 맞아요. 예전 드라마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 하나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그 양동근 씨 나오던 그 시트콤 있잖아요. 논스톱? 논스톱. 논스톱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게 근데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에서 담배 핀 거는 좀 오래됐는데 거의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술집이나 카페 이런 데서 흡연석 따로 없이 담배 다 피고 이랬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2007년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고 그냥 먹은 자리에서 재떨이 달라고 해서 담배를 폈어요. 식당 안에서. 옆에 테이블 사람들은 밥 먹고 있고.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자연스럽던 시절이라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버스 안에서 담배 피면 이게 황당 범죄가 되겠네요. 그쵸? 불과 한 10년, 뭐 12년 요 사이에 되게 모습이 확 바뀐 많이 건, 바뀌어서, 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맞아요. 변한 것 같아요. 처음 이거 한다고 했을 때는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수사반장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추억 돋는데요. 문프로님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기억은 있죠. 근데 정말 TV에서 하는 걸요? 저도 사실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본 기억은 아,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이나 막 이런 게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음악이랑 드라마 분위기 이런 음, 음. 것만 기억이 나지 내용이나 이런 게 생각나는 건 음, 없어요.
와, 시청률 70%가 넘었다고요? 최고 시청률이, 최고 시청. 그 전 국민이 다 보는 거 그쵸. 아니에요? 그때 뭐 채널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그쵸. 컨텐츠가 아무래도 없었으니까. 그 외국에 어디였지? 그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장금이 90% 시청률인 곳도 있잖아요. 90%요? 예, 예. 아, 외국에서 그 얘기 들은 네, 것 네. 같다. 공산주의 아니야? 그 다음은 백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수사반장 세대는 아니라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경찰청 사람들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아, 이번엔 경찰청 사람들. 레트로 특집인가요? 아무래도 범죄다 보니까 네, 이런 데서 그 소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범죄는 사실 범행 수법이 황당하다기보다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범죄라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본인의 집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저살인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남성의 아내도, 이 아내인 차모 씨도 남편이 자살을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목에서 발견된 사은이 자살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약간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서 타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수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밝혀지는 사건의 내막이 이렇습니다. 차모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남성의 장모님이죠. 네.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남성이 이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요? 네, 맞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건축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뭐 정계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남자를 사이 삼고 싶어진 거예요. 엄마가 소개를 시켜줬나 보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둘째 딸한테 이 남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둘째 딸은 사실 만난 남자가 있었거든요.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네. 엄마가 다시 만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조건만 보고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 그냥 헤어지고 이 남자랑 결혼해라. 아, 이게 참고로 이게 91년도인가? 엄청 옛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둘째 딸의 애인한테까지 막 그 얘기가 들어가요. 막 부모님이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을 막 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 그 둘째 딸의 애인도 떠나버려요. 둘째 딸이 상심이 굉장히 컸지만 결혼할 나이도 찼고 이제 당장 다른 남자를 만나기가 힘드니까 결국에 진짜로 어머니가 찜한 그 건축회사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전개가 되게 빠른데? 근데 여기까지도 되게 좀 당황스러운데 정말 황당한 건 이 뒤부터 시작이에요. 이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을 하기가 싫은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근데 그 전에 그 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이예요?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막 연애를 맞아요. 진지하게 네. 한다거나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뭐 몇 번 만난 정도?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흔했던 그 소위 말해 중매 결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혼식을 이틀 남겨놓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즘 같으면 결혼식을 취소할 텐데 그쪽에는 미안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취소를 하면 되지. 어쨌든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난리가 났겠죠. 뭐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뭐 친척들 뭐 다 초대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남자를 사이 삼고 싶은데 둘째 딸이 연락이 안 되니 부모님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서울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던 막내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의 조건이었나 싶긴 한데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일단 불러가지고 이 막내딸한테 네가 대신 결혼식을 좀 해라. 일단 결혼식만 어떻게 하면 뒤처리는 자기들이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막 해요. 막내딸이 당연히 죽어도 싫다고 하지만 어. 부모님의 이 설득과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막내딸이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친척들은
남자를 보지 못했어도 대강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고 갔을 텐데. 그치, 청첩장은 둘째 딸 이름으로 나가지 그니까. 않았을까요? 이틀 전이면? 그랬을 텐데. 계속 봐도 너무 이 요소요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경찰청 사람들 방송에서도 계속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강조 안 하면 못 믿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그 실제 경찰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막 어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그게 또 경찰청 사람들의 묘미죠. 그쵸?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그 경찰분들이 다른 거보다 그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뒷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이 뒷수습을 또 안 해. 그냥 네가 살아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그 엄마가 살지 데리고 왜 딸들을 그러게요. 남자가 싫다고 하겠죠. 아, 장모님은? 예.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결혼식이야 일단 뭐 사위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쳐도 네네. 사위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바뀌는 건데 그걸 아, 맞아. 그냥 그니까. 그대로 용인할까요? 그것도 결혼식 이틀 전에 바뀐 응. 자기 아내를 순순히 결혼을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테지만 사실 그것도 좀 내막이 있었어요. 남자도 사실 이 지방과 결혼을 하려고 일부러 접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회사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아, 네, 정계에 있다는 아버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백수예요, 백수. 백수인데, 여자네 집이 식당도 좀 크게 하고 하니까, 아, 이 집안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주변에 소문도 다 자기가 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둘째랑 결혼하든, 셋째랑 결혼하든, 그러네. 누구냐는 상관이 없었구나. 역몰카였죠. 어, 와.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게 돼요. 살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가 백수고, 막 바람도 피고, 그리고 막 가정폭력도 막, 이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임신도 하게 돼요.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러니까 온갖 막장의 요소가 다 나오는데요. 드라마보다 더한 게 현실이라고, 정말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황당했었어요. 드라마면 개연성이라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짜놓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참지 못하고, 이 여자가 남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던 사건이었다고 해요. 아, 아내가 죽인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자살로 위장한 사건이군요. 결국에 발각이 돼서 이제 경찰에 체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정말 너무 비극으로 끝났네요. 부모님이 이 딸 인생 다 망친 거죠, 뭐. 뭘 위해서 그 네. 조건을 따진 거야, 도대체. 그래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막내딸이 죽이긴 했지만 결국에 이 사건의 제일 피해자는 막내딸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쵸. 저도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둘째 딸의 행방은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나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거 음. 현실이 너무 심해서 각색한다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조금 순하게 각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새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한참 핫하잖아요. 아, 요즘 핫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되게 선정적이고 또 소재 자체가 불륜이니까 되게 자극적이라서 예,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요새 좀 인터넷 기사로 뜬 사건들을 보면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하면 거의 뭐 부부의 세계는 유아용 수준이더라고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진짜. 백 작가님 말씀대로 너무 씁쓸하네요. 처음에는 경찰청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재밌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끝이 너무 비극이라. 오늘 사회자가 문프로님이신데 네. 막장 드라마 스타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아. 가져와 봤습니다. 제 취향이긴 하네요. 제 취향 저격. 아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추님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블록버스터급 사건을 제가 가져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범죄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범인의 이름은 앤 맥클레인, 피해자의 이름은 서머 워든입니다. 둘은 2014년도에 결혼을 해서 2018년도에 헤어진 커플인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분들은 동성 커플이에요. 아, 여자 두 분? 네, 여자분 두 분이고요. 미국은 이제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동성 커플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서머 워든이라는 분은 앤 맥클레인이라는 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까지 있던 상태였어요. 처음에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태였고, 이혼을 하고 다시 앤 맥클레인이랑 동성 결혼을 했는데 다시 또 헤어진 커플인 거죠. 이분들이 헤어는 졌어도 이제 자녀 양육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연락은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근데 맥클레인이라는 분이 헤어진 이후에도 이 워든의 재정 상태나 막 납세 정보, 지출 내역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알고 있었겠죠. 이상함을 느낀 워든이 은행에다가 자신의 계좌에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를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워든이라는 분이 공군 정보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을 대처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요청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고객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은행은 접속한 컴퓨터의 정보를 서머 워든에게 알려줬는데, 이 컴퓨터가 나사 소속의 컴퓨터로 알려졌어요. 미 항공우주국 그 네, 나사. 맞아요. 달나라가는 그 나사. 이 맥클레인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 정보를 알고 있던 맥클레인이라는 분이 나사의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회사에서 헤어진 연인의 계좌 정보를 보고 있던 거죠. 사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큰 대단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황당한 부분인지. 정부기관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민간인의 정보를 막 사찰하고 있는 사건도 터지고 했었으니까 유례없던 큰 사건은 아닌데, 왜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느냐면 이 맥클레인이라는 분이 직장에서 되게 인정받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라크전에도 참전을 했고, 오, 2013년도에 나사 우주 조종사로 뽑혀가지고 인류 최초의 여성 달 착륙자 후보에 있던 분이었어요. 오. 나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분인데, 국제우주정류장 있잖아요, ISS. 네. 거기도 6개월 이상 체류를 했다고 하는 분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가? 왜죠? 맥클레인이라는 분이 서머 워든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계좌 정보를 훔쳐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계좌 정보를 훔쳐본 범행 장소가 국제우주정류장이었던 거예요. 아, 저 지구 밖에? 네, 지구 밖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고 있어. 거기 되게 한가한가. 할 일이 할 일이 많을 없어요?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응. 우주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범죄인 거예요. 그치, 다른 뭐 비행 우주사들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을 테니까. 우주에서 발생한. 범죄 현장이 우주라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건이 와. 돼버린 거죠. 황당하네요, 진짜. 자,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맥클레인이라는 분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 우주니까? 우주는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자기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우주 정류장은요? 우주 정류장은 5개국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한 나라의 소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 피해자의 국적을 따라가나? 피해자의 국적? 그럼 미국? 그쵸. 근데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의 국적은 아니고 가해자의 국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ISS 국제 합의가 있었어요. 우주 조약이라고 있었거든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속지법과 속인법, 그러니까 그 땅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뭐 이런 기준이 있긴 한데, 보통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영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속지법을 많이 도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속지법을 도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주 조약에서 이 가해자의 국가가 속한 형사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우주정거장이 떠 있는 나라, 거기로 하면 안 되나? 우주정거장은 지구 궤도를 따라서 돌죠. 어느 나라 위에 있냐? 그걸 따라가면 안 되나? 그 범죄를 저지른 순간에 어느 나라 위에 떠 있었냐? 속지주의니까. 공해면 어떡해요? 지구는 네? 70%가 바다잖아요. 아, 바다 위. 그럼 대부분을 공해상에 떠 있을 텐데. 그럼 좀 봐주던가 뭐. 그렇구나. 우주 범죄. 네, 그래서 이분은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우주 관련해서 재밌는 범죄가 없었을까 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또 가져와 봤어요. 아, 우주에 관련된 범죄들이 있긴 있어요. 범죄라기보다 우주선, 뭐 우주 비행 이런 거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 요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존 영이라는 미국 분이 벌인 사건입니다. 예,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아, 계속 나오나요? 좀 자주 등장하시는 좀 약간 악동 같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 사실 나사의 전설이에요, 이분은. 어, 음. 6번이나 우주 비행을 성공하신 분이고, 우주 비행사로 나사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주 명예 훈장까지 받은 인물인데, 이런 명성에 비해서 한 행동은 좀 황당한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천재 괴짜 스타일인가?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예, 맞아요. 아, 첫 비행부터 사고를 쳤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보통 식량을 지구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먹는 식량은 이제 막 동결 건조돼 있고 이렇게 맛을 위해서 먹는 식량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맛보다는 좀 간편하고 좀 이런 영양분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맛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우주인 식량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나사 구내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데 요걸 우주복에 숨겨가지고 우주를 간 거예요. 어우, 이거 뭐야? 그럴 정신이 있었을까? 첫 와. 비행인데, 와. 그니까. 긴장도 안 됐나 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주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니까 막 둥둥 떠 있잖아요. 네. 빵 부스러기 같은 게 막 떠다니다가 이제 기계에 끼면 이제 치명적인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네. 네,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야. 뭘요? 실력이 너무 좋은 거죠. 실력이 너무, 우주 비행사로서 실력이 아. 너무 좋아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우주 비행사 역할을 했다고 해요. 첫 비행에서 이런 사고를 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 괴짜고 막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너무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항상 부탁하고 막 네가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캐릭터였구나. 그러네. 나사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인데, 심지어 이거는 기밀 문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영 있잖아요. 네. 또 이분이에요? 이분이 유력 용의자예요. 아, 용의자. 아, 예. 아직 범인이 안 예, 밝혀졌어요? 이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오, 진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가기 전에 대장을 비우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아. 아무래도 우주에서는 배설물 처리나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좀 아, 최소화하기 그러네. 위해서 예, 미리 그런 작업을 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존 영이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네네네. 네.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어떤 분이 안 비우고 간 거죠. 왜? 왜? 모르겠어, 이유는. 그 범인이 누군지 악동이라서? 모르니까 이유도 모르겠죠. 어, 말 그대로 대장의 똥을 밀반입 시킨 거죠. 아, 아까는 샌드위치를 밀반입 시켰고, 요번엔 누군진 모르겠지만 응. 밀반입 시킨 거죠. 그래서 아폴로 10호 내부에 똥이 둥둥 떠다니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헐, 진짜? 대박. 아니, 그 샌드위치 부스러기만 기계 사이에 끼워도 큰일 난다며.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도 이제 놀라서 이걸 다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분 뒤에 또 떠다니는 거야. 어머. 왜? 또 싼 거지 뭐. 왜 테러를 해? 지금 우주선에 있는 화장실이 이제 기압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훅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화장실이에요. 아,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나 이러진 않아요, 지금은. 아,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기압차로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심하기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최신 화장실이 도입된 게 아닌가. 뭐, 요런 말도 아. 있다고 합니다. 왠지 그 배설물을 분석해보면 샌드위치가 나올 것 같은. 상상가. 아니, 두 사건의 어떤 그런 연관성, 밀반입 사건이라는 연관성? 아, 그러면 어찌됐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이고요. 네, 지금은 뭐 밝힐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난 사건이죠. 굳이 조사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걸 굳이 조사해서 밝히는 것도 참. 근데 약간 그 존 영이란 분이 천재과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무신경한 거지. 그냥 뭐 가니까 우주여행 가니까 난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샌드위치 챙겨가고 대장도 안 비우고 배 아프니까 그냥 싸고. 싸고 아니, 우주 비행을 얼마나 잘하길래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게 더 궁금하다. 요번엔 영국입니다. 유럽으로 가볼게요. 영국의 티모시 피크라는 우주인이 벌인 사건입니다. 우주선에서 지구로 전화를 할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전화가 돼요? 저도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통신이 되겠지? 통신이 되긴 하는데 이분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해야 하는 방식인데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하거든요. 전화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최신 우주선에서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거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전화를 잘못 건 거예요. 엉뚱한 분이 전화를 받게 된 거죠. 가정집에 전화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 당황을 한 거죠. 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보세요? 거기 지구 맞나요? 이런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지구 맞나요? 전화를 받는 분은 이제 뭐 당연히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사실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겠죠. 그치. 음, 당연히 장난 전화인 줄 알겠죠. 우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뭐야 하고 그냥 음, 끊어버리거나 뭐 요러고 말지 음, 요걸로 이제 뭐 음, 공론화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을 텐데 음. 이걸 공론화 시킨 분이 티모시 티피크 본인이에요. 왜? 이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트위터에 자기가 이런 짓을 했다. 전화를 받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약간 해프닝이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 비행사분들이 우주에서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게. 되게 바쁘고 막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 맞아, 맞아.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막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 그러고 전화하고. 뭐 한가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이 너무 현실적으로 먼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뭔가 더 현실 감각적인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닐까? 뭐 싶은 생각도 들고. 좋은 분석인데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좀 양이 많아요. 오늘은 꼭 우승하겠다는 일념으로 좀 여러 개 아, 준비를 이 스케일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건가요? 개수의 그런, 스케일. 요번에는 불곰국입니다. 아하, 불공국? 나와야죠. 네, 네, 러시아 우주니까 우주 나와야죠. 비행사분들이에요. 우주선을 몰 때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질문입니까? 음주운전만 해도 안 되는 세상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술을 마셔도 단속이 돼요. 아, 그래요? 음주운전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돼.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우주 비행사 중에 누가 생일이 있었나 봐요. 무려 꼬냑을 밀반입합니다. 올라가서 마시려고. 그쵸. 우주에서 마시기 위해서. 근데 적발이 됐어요. 당연히 또 이제 러시아 좀 우주 비행국도 뭐 발칵 뒤집혔겠죠?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는 뭐 우주선이랑 이렇게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데를 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숨겨놓은 술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아, 러시아라니까 납득돼요. 그런가요? 근데 왜 네, 꼬냑이야? 납득돼. 보드카 아니고. 음,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위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술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실수를 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술이 만약에 안 깨면 어떡하지? 아, 역시 술을 드시는 분이라 숙취를 걱정하시는. 뭐 자연에서 막 술 마시고 그러면 술도 안 취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우주에서 먹으면 술도 안 취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아, 좋아서? 반대로? 우주에 갈 정도면 사실 우주 비행사들한테 여명 808이랑 상쾌한 정도는 제공을 하겠지. 그게 PL인가요? 밖에서 마시면 안 취하는 게 산소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주선은 산소가 부족할 테니까 그럼 또 엄청 안 안 깰 것 되겠네.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주에 가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짜잘하다. 소박하네요. 아니, 근데 뭐 우주에서 그러니까요. 뭘 하겠어요, 사실. 되게 멋진 일을 할 것 같았는데. 그거 한번 가려면 막 몇 년씩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맞아. 우리나라에 왜 여성 이소연 에, 에. 그분이 유일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은 되게 힘들 것 다녀오셨나요? 같은데. 다녀왔어요. 문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주를 엄청난 미지의 세계고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귀여운 사건을 저지르는 걸 보면 뭔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이런 생각 드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음, 세계 곳곳의 얘기를 다뤘잖아요. 오늘은 한번 우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우주에서 범죄는 진짜 상상도 못 해봤는데 범죄 아닌 범죄 이런 해프닝들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존 영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영. 어, 세 분 발표 다 재밌게 잘 들어봤는데요. 저는 좀 약간 센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센 거 좋아하는데 또 듣다 보니까 왕초님 같이 요 신선한 얘기도 또 재밌었고, 민바님 얘기도 옛날 추억 돋는 수사반장 얘기 해주셔서 다 재밌었어요. 어떻게 1등을 골라야 되려나 모르겠네. 어필을 좀 해보시겠어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기에도 굉장히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범죄였었거든요. 오늘 주제가 황당한 범죄들이다 보니, 네,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이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제가 황당한 범죄들이니까 네, 정말 제가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왕초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백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장 드라마,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였고, 근데 만약에 오늘 주제가 황당한 범죄들이라고 한다면 황당에 포커싱을 둔, 네, 저 민바가 받아야 되지 아, 않을까. 그렇죠.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 들고 나가는, 그쵸? 그거 보는 사람들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딨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아, 오늘 민바님이 우승의 의지를 막 드러내시는데. 그동안 너무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서 우승을. 네, 그러면 왕초님? 두 분의 사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우주에서 계정 도용하고 우주에 똥을 밀반입하고 우주에서 장난 전화를 한다?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거예요. 약간 더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일단 우주에 갈 수가 없어. 아무나. 근데 원래 사람들이 똥 얘기하면 다 좋아하던데. 그래서 이 황당함의 개수로만 봐도 제가 우승을 해야 하지 않나 한번 이렇게 어필을 해봅니다. 진짜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못 고르겠네. 음, 정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번 주 1등은 과연 백 작가님이요. 예스. 오, 아침 드라마의 취향에 당한 건가요? 그렇죠. 아줌마의 그 막장 드라마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취향 저격 해야 됩니다. 네네네네. 다른 분들 얘기도 다 재밌었는데, 안타깝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반전에 반전이 있어서, 제가 미스테리, 스릴러,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백 작가님을 1등으로 뽑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 주 준비해온 얘기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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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